예,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863년 고종즉위 이전, 우리는 조선사회는 어땠는가에 대해서 붕당 정치를 중심으로 세도 정치까지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림과 붕당 정치입니다. 조선의 전성시대는 언제였을까요? 500년 중에 태종, 세종, 문종, 세조, 성종 시기라고 합니다. 조선 초기죠. 이때 나라의 기틀을 다 형성을 하고 세종 때가 특히 꽃 피웠죠. 그리고 조선 500년에서 조선이 실질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야 되나요? 임진왜란 이후에는 거의 힘을 못 쓴 이제 그런 역사였죠. 1592년 임진왜란으로 거의 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조선의 대표적인 간신 연산군 때의 유자광과 임사홍, 광해군 때의 이이첨, 인조 때의 김자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간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설명은 안 합니다. 선조 이후, 선조입니다. 문제. 임진왜란을 맞았던 선조. 그때부터 분파된 당쟁구도 해서 사림이 동인 서인으로 나뉘죠. 동인은 태계 이황, 서인은 율곡 이이와 우계 성헌 이렇게 나뉩니다. 그것이 영남 지역 중심으로 영남학파, 경기 충청 지역 중심으로 기호학파 해서 서인이 되고요.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는데 태계 이황 계열이 남인, 안동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남명 조식 계열이 북인, 그 함양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한양에서 경상도를 나눌 때는 경상좌도, 경상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좌안동, 우함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라좌도, 전라우도 이렇게 나뉘죠. 그것은 전라좌도는 내륙 쪽이 되겠죠. 한양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동편제. 그 다음에 전라우도는 서해안 쪽, 서편제. 그렇게 나뉜답니다. 그리고 이 서인 기호학파는 노론소론으로 나뉘는데요. 기호학파의 출발은 충청도입니다. 그 파주의 율곡의 제자였던 그 사계 김장생이 오늘날 충청도 연산에 내려와서 이제 기호학파를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 김장생의 아들 김집 다 뛰어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이제 유명한 우암 송시열과 명제 윤증의 아버지 윤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윤증 때에 와서 소론, 이렇게 해서 노론과 소론이 나눠지죠. 다시 이제 조선 후기에는 우암 송시열 계문이 계열이 조선 그 망할 때까지 소위 그 노론이죠. 세도 정치도 다 노론입니다. 뿌리가. 그래서 노론이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기까지 이제 그 권력을 한 200 몇십 년입니까? 장기 집권을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분류해본 표를 몇 개를 이렇게 쭉 찾아봤고요. 북인 중에서는 대북, 소북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남명 조식 계열은 그 광해군 때 대북파 해서 잠깐 권력을 잡았다가 인조반정 때 서인의 주도하에 남인의 묵인하에 그 북인을 다 어떻게 보면 사형시켰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남명 조식 계열은 이때부터
당파로서의 이제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태계 이황의 남인과 율곡 이희 쪽에 이제 서인 둘이 남아서, 그러나 인조반정 때 이제 주도했던 서인이 남인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남인이 그 이후로 만년야당 남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태계 이황 계열의 이제 학자들을 보면 제자였던 서해 유성룡과 학봉 김성일 두 분은 이제 유명한데요. 그 후학들에는 유명한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그 조정에 진출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서인 계열의 우암 송시열 이제 이후로는 계속 서인 계열에서 다 이제 제가 몇 장 뒤에서 노론이 얼마나 권력을 독점했는지 그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붕당의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선조 때 그 김효원과 심의겸에서 시작돼요. 이거는 단지 그냥 그 경복궁에서 볼 때 동쪽에 살고 서쪽에 살았었어 이제 동인 서인이 됐었답니다. 어떤 오늘날처럼 지역 개념이 아니고, 그랬다가 이게 점점 동인은 영남 사람이 되고 서인은 충청도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붕당 정치 흐름도에 대한 또 다른 표들 소상하게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1475년 경국대정 반포한 이후에 조선시대 사화 보겠습니다. 1498년 연산군 4년 무오사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유명한 사초 문제죠. 김종직의 조의제문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김종직, 정여창 이런 사람들이 다 살인들이 다 망하죠. 훈구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1504년에 연산군 때 또 갑자사화가 두 번째로 일어납니다. 이거는 그 패비 윤씨 사사 사건 관련해서 연산군이 이제 도륙을 한 그런 사건이죠. 이게 중종 반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519년 중종 반정 일어납니다. 기묘사화입니다. 여기서 조광조가 등장하죠. 그러나 조광조도 나중에 이제 왕의 버림을 받고 귀양 가서 죽게 되죠. 1545년 을사사화 명종 때입니다. 대윤 영모제, 대윤 소윤이 이때 나옵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과 정난정 사극에서도 많이 보셨죠. 그때의 일입니다. 1589년 선조 22년 이거는 이제 기축 옥사라는 큰 그 사건들이 정치적 사건이 있었죠. 정여립 모반 사건입니다. 이때 서인이었던 그 송강정철이 거의 그 동인 정적이었던 동인을 1000명 이렇게 죽였습니다.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에는 송강정철을 이제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렇게 돼서 아주 문장이 뛰어난 그런 그 문학가로 봅니다만은 정치인 송강은 가장 많이 죽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선조의 이용을 당했다 어쩌다 이제 얘긴 많지만 사실로 그렇게 해서 동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 정여립 사건을 계기로. 자, 이게 인조반정 이후의 당파별 당상관 배출 현황입니다. 보시는 대로 서인, 노론이 80% 이상의 당상관 이상의 요직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런 독재가 그것도 또 깁니다. 1623년 인조반정부터 1910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노론입니다. 이러니 나라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근대화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한가람연구소에서 쓴 교과서 세도정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고요.
뭐 안동 김씨 세도, 노론 벽파, 뭐 김조순은 천주교에 동정적이었다. 박해가 없었다. 이 김조순 시대 안동 김씨 세도에는 박해가 없었답니다. 그 이후에 풍양조 시세도 때 이제 심했고, 뭐 황사영 백서 사건도 있고, 그렇죠. 풍양조 시세도 정치에서는 이제 천주교 박해가 좀 심했습니다. 그런 내용들, 삼정문란, 민중들의 저항, 홍경래의 봉기와 임술 농민 봉기 1811년 이런 일들이 고종시대 이전에 조선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강화도령 철종 얘기도 있고요. 고종이 즉위하기까지. 세도정치 잠깐 볼까요? 내용은 뭐 제가 구글에서 따서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뭐 보시면 되겠고, 세도정치가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세도정치, 보통 이제 안동 김씨, 풍양조 씨, 반남박 씨, 이게 다 외척들입니다. 정조가 순조, 아들 순조의 비로 한 것이 김조순의 딸이죠. 안동 김씨 세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정조가 세도 정치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안동 김씨는 장동 김씨라고 합니다. 이 왜 장동 김씨일까? 이 안동 김씨도 구안동 김씨, 신안동 김씨 나뉩니다. 그래서 그게 다릅니다. 다 서울 안동 김씨라고 그래서 남인이 아닙니다. 태계 쪽이 아니고요. 다 노론이에요. 이 서울에서 이제 번성한 그런 가문이에요. 병자호란 때 그 김상헌 있죠. 김상헌. 그 사람도 이제 그 안동 김씨인데 다 노론입니다. 그 위에 때가 노론사 대신 이렇게 해서 이제 처형당하고 그랬던 이제 그런 가문이에요. 그래서 장동 김씨는 장동은 어디일까요? 뒤에 보겠습니다. 안동 김씨는 별로 역사에 나타나지 않다가 아마 서해 유성룡 아마 그 유씨와 혼인하면서 과거급제도 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고요. 세도 정치를 주도한 세력은 흔히 장동 김씨라 불리는 한양을 근거로 한 신안동 김씨의 한 분파였다. 이 장동이 어디일까요? 서울 백악산 아래에 청풍계와 장의동에 터전을 마련한 것이 바로 이 무렵이다. 김상헌 말씀드렸죠. 순조의 왕비 순원왕후, 헌종왕비 효연왕후, 철종비 철인왕후, 그 김씨 그 왕비입니다. 김창집이라는 이름도 노론 그 사대신이었죠. 장동 김씨는 노론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충청의 살림 송시열 송준길과 정치적 동맹을 맺습니다. 송시열 송준길 여기서 나오는데요. 충청의 살림. 이 은진송 씨는요, 초창기 온진송 씨 있다가 이제 대전으로 대부분 터전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회덕송 씨라고도 하는데요. 오늘날 대전에 있는 문화재의 80% 이상, 뭐 90% 이상이 전부 송 씨의 유적입니다. 그 정도로 대전 지역에서는 송 씨의 그 역사가 깊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양조 씨. 자, 장동입니다. 안동 김씨, 장동 김씨는 어디일까요? 경복궁 서북쪽에 있는 현재 서울 종로구 효자동과 궁정동 일대를 말한답니다. 경복궁과 오늘날 서촌 그 중간 그 마을 일대가 세도 정치를 했던 그 안동 김씨들의 그 터전이었답니다. 지금은 이제 이름이 다 없어졌어요. 그 일제 시대 때 이제 그 행정구역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1914년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른 동이 되어버렸죠. 장동은 그렇게 어둠 속에 묻혀 버렸다. 뭐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정선이 그 당시에 그렸다는 그림입니다. 자, 조선이 이렇게 살을 때 서양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와 자유민주주의,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 뿌리를 자꾸 찾아보는 겁니다. 몽테스키우의 법의 정신, 이게 그 자본주의, 자유주의 쪽에, 시장경제 쪽에서는 이제 몽테스키우의 그 법의 정신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죠. 법치주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라색으로 해놨습니다만 장자크 루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루소가 이제 사회주의 여기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사유재산 부정하고 문명을 반문명, 문명 때문에 사회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좋게 봅니다만 이념으로 보면 사회주의에 크게 기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 불평등 기원이 문명에 있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가 중요합니다. 이 자유주의에서는 데이비드 휴me 법철학,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과 이제 나중에 국부론을 저술하죠. 도덕감정론. 아담 스미스를 하려면 도덕감정론을 봐야 됩니다. 그의 묘비에는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의 저자, 여기 잠들다라고 쓰여 있다. 국부론보다 앞에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레미 벤담이라든지 이런 그 법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학자들, 그 다음에 칸트, 유명한 그 영구 평화론이 있죠. 이게 나중에 이승만의 독립정신도 그렇고 박사 논문도 그렇고 이제 그 칸트의 영구 평화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조 때 시대에 이제 대체로 그런 해당이 되는 일들입니다. 이때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죠. 자, 정조로 넘어갑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1776년에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정조가 즉위했고요. 미국에서는 독립선언이 있었고요. 1776년입니다. 그 다음에 1776년에 그 유명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옵니다. 미국 독립을 위해서는 토머스 페인이 이제 상식이라는 책으로 해서 미국이 공화국으로 독립해야 된다 열변을 토했고 이것이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죠. 이 토머스 페인은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대한 논쟁, The Great Debate라는 것을 이제 보수주의의 창시자인 에드먼드 버크와 벌이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렇게 나갑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성격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 폭력 혁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대신 그 자리에 이성을 앉혔습니다. 반기독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의 폭력성을 보고 에드먼드 버크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게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이제 뒷부분에 보겠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라는 책을 쓰죠. 저렇게 사회를 개혁해서 되겠는가? 그 문제입니다. 이게 한편 기독교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슐라이어 마흐,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알브레히트 리첼, 자유주의 신학의 왕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에서 태동해서 어떻게 미국을 점령했고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현대 신학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부분들을 기독교인들은 좀 기독교사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알고 있으면 하는 것 그런 겁니다. 헤겔의 합리주의 변증법이 나오죠. 베토벤 그때 시대 사람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이 미국의 독립의 그 대표들은 자연법에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독립 정신, 미국의 정신이 청교도 정신입니다만 여기에 플러스 미국의 독립의 주역들이었던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토머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은 소위 그 데이즘이라고 하죠. 그 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을 하되 인간의 이성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개척이 나오고 이제 이성으로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을 창조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 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하고 중요하죠.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created equal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inalienable rights entitled 그래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의 근간이 이것에 이제 있기도 하죠.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정부를 조직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국민 투표에서 선거를 하죠. 아주 중요한 그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랑스 혁명과 공산주의 혁명의 교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컨서버티즘이라고 하죠. 보수주의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혁명을 관찰합니다. 제일 우려했던 것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자비한 인권 탄압,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전통과 역사적으로 얻은 지혜와 쌓아놓은 성과들에 대한 무시, 또 일방적인 사회 개조를 위한 급진적인 전략 등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혁명에 의해서 엄청난 지적인 오만과 잘못된 방향으로 국가와 사회를 이끌 수 있다. 이런 위험이 가득 찬 혁명이 사회를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누적적인 변화와 발전, 그리고 전통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을 중시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국가 사회의 운영이 훨씬 더 인류에게 피해가 덜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게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전통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을 중시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국가 사회, 점진적 개선입니다. 보수주의는 안 개선이 아닙니다. 개선인데 무자비한 폭력적 개선이 아니고 점진적 개선입니다.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혁명, 무자비한 폭력에 의한 혁명, 그게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혁명이죠. 동의하십니까? 보수주의는 개선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전통도 중시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류의 삶이라는 것이. 이 혁명을 할 때 항상 있는 것이 이 선동입니다. 선동, 거짓 선동. 빵 없으면 케이크 먹어라. 이게 누굽니까?
에밀슨 그 누구죠? 그 아까 그 루소, 이거를 이제 그 왕비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사실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제 군중의 분노는 여기에 선동이 돼서 극에 달하고 마리 앙뚜아네트 단도대를 세워서 죽였죠. 50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대부분 평민이랍니다. 귀족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루소의 고백록의 한 구절입니다. 사실이 아니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유의 개념이 나옵니다. 개인을 발견하고 이 개인이 근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요. 개인의 발견 아주 중요합니다. 자유라는 가치가 중심적 가치로 확립이 된 것입니다. 현대가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자유의 개념 근거하는 철학들이 스코틀랜드 계몽 철학이요, 아담 스미스요, 신고전 경제학자요, 하이에크 프리드만 시장경제 중시자, 자유가 가져온 질서가 불평등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반면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칼 막스에서 완성이 됐는데요. 장자크 루소의 평등론, 로베스피에르의 혁명론, 생시몽의 사회주의를 거쳐 막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표방, 이렇게 됩니다. 루소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였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을 사회주의에 크게 공헌했다. 영국의 보수주의입니다.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주의. 인간 역사 진화의 연속성에 대한 인식. 불완전한 인간과 인간의 불완전한 인식. 제가 그 제약적 비전, 비제약적 비전 말씀드렸었죠. 앞에 강의에서. 불완전성, 인간의 불완전성과 그런 인식, 이게 보수주의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물려받은 것의 중요성, 전통의 중요성입니다. 잘못됐습니까? 이게 맞죠? 이성적으로도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가 제일 우려했던 것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자비한 인권 탄압. 제가 프랑스 혁명 초두에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국가사회의 운영이 훨씬 더 인류에게 피해가 덜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던 것이다. 이것을 보수주의, 컨서버티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토리당, 보수당의 이념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모두 기독교 정신에 뿌리를 두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그래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알아야 되고 또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모두 개인, 시장, 공동체의 순으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이전 사회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계승해야 될 덕목들과 가치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보다 공동체 사람들이 살아온 습속과 자발적인 연대입니다. 그 속에서의 친밀성의 관계 속에서 형성해온 문화나 여러 가지 관습들, 이런 것들을 전부 버려서는 안 된다. 그 중에서 곤란해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국심, 노블리스 오블리제, 책임 공동체가 지켜야 될 공동선에 대한 중요성 강조라든지 이런 것이 보수주의의 가치로 들어온 것이다. 자유주의나 보수주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런 책도 언젠가 소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 사회에 준 충격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신의 이름으로 그 개인을 해방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신의 이름으로. 오늘날도 전쟁합니다. 악의 축.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천부인권설이고, 그리고 개인은 존엄하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꾸려가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창조해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삶을 구성하고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런 덕목들이 있었던 것이다. 어디에? 프로테스탄티즘에. 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막스 베버가 이 책이 1904년인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부에 대한 탐욕으로만 경제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티즘이 규정해주는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경제활동, 그리고 그 자체가 부를 축적하는 것을 금기시하거나 부를 축적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것. 대신 그를 통해서 얻은 부는 귀하게 쓰고 남을 위해서 쓰고,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신은 근검합니다. 청교도는 근검합니다. 절약하는 이런 정신을 가진 새로운 자본가들의 탄생, 열심히 일하고 근검 절약하고 돈이 쌓입니다. 자본주의가 생깁니다.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의 에토스라는 기반이 없었으면 자본가들의 탄생은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국가 정체성으로서 이념적으로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이념을 선택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자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보수주의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신론적인 요소, 그 자연법을 중요시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미국은 프로테스탄티즘의 기초 위에서 만들어진 나라다.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 천부인권설, 그리고 사유재산권, 핵심입니다. 아래 빨간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조지 해밀턴이나 제임스 메디슨 같은 사람은 공화주의적인 성격이 훨씬 강한 분들이었고, 이분들은 연방주의를 주의 권한에 비추어서 단순히 주의 수평적인 연합체가 아니라 연방 권력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촉구했고, 결국 미국 헌법이 그런 기초 위에서 이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탄생을 하게 된, 이렇게 강력한 미국이 탄생된, 연방이 유지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의 하나가 공화당 보수당이 수구정당이냐 아니냐, 또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덜 개혁적이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갖기 쉬운데, 미국 역사에서 보면 공화당이 오히려 중요한 개혁을 많이 했다. 자유주의적 개혁을 훨씬 많이 한 정당이 공화당이랍니다. 미국사 공부해야 되겠죠. 조지 오웰 말합니다. 이 자들이 노리는 바는 절대로 인간 해방이 아니다. 계급 해방이 아니다. 오로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고, 한 번 차지한 권력은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 공산당의 본질이다. 동의하십니까? 혁명가는 법률, 도덕, 인습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부도덕과 범죄를 주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마워하는 생각, 명예의식, 감상주의, 낭만주의, 사랑에 빠져도 안 된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양식, 인간성 다 무시하자는 것이죠. 오직 혁명가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친구, 애인 관계에 묶이면 더더욱 안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뭐라고 합니까?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부모와 친척, 형제일지라도, 형제 자매라도 공산주의 이념에 빠지면 더 이상 형제가 아니다. 그 말이 맞죠. 공산주의가 1억 명을 학살했답니다. 우리는 선, 상대는 악이라는 생각으로. 이거는 이제 송재윤의 슬픈 중국 문화혁명 이야기에서 제가 글을 따와본 것이고요. 하여튼 많이 죽입니다. 프랑스 혁명처럼 무자비한 혁명. 이거를 오늘날 진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좋은 단어가 한꺼풀 열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력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적. 이제는 많이 익숙하죠. 이런 내용들. 적의 제거가 선의 실현이랍니다. 공산정권의 대량 학살은 엉터리 산담론법 하에서 저항됐다. 대전제, 공산주의는 인류를 구원하는 절대선이다. 그렇습니까? 소전제, 반대 세력은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절대악입니다. 결론, 절대선을 위해 절대악은 제거돼야만 한다. 가차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저래야만 공산주의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거침없이 죽일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80년, 90년대 대학가에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좌파 운동권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집단 섹스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80년대 운동권들이 이제 어떤 생활이 됐었는지, 데모하는 가운데 이제 어땠는지 그런 내용들을 있어서 제가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사람을 많이 죽인 10명의 독재자, 그 중에 빨간 것이 공산주의 계열입니다. 김정일은 생전에 적화통일 달성 시 1천만 명은 이민을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숙청될 것이고 남은 2천만 명과 북한 2천만 명으로 새로운 국가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프랑스 혁명과 공산주의 혁명의 교훈입니다. 이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한국전쟁, 공산주의자들이 일으켰죠. 세계사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도 정치로 들어갔습니다. 조선 순조, 서양에서는 포이에르바흐가 나와서 유물론을 주장합니다. 찰스 다윈이 나와서 진화론을 또 주장합니다. 칼 막스가 헤겔의 변증법과 포이에르바흐의 유물론을 합쳐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만들어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창조론을 부정합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조선 순조 때 있죠. 1800년대, 1815년에 이제 망하게 되죠. 세도정치 시대입니다. 계속 1835년, 1840년 때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 1, 2권 이 책을 씁니다.
프랑스 혁명을 지냈죠, 토크빌은. 근데 미국을 가서 보니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가 잘 돌아갈까? 그걸 보고 감탄한 것을 쓴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왜 공화제 대의 민주주의가 유독 미국에서 성공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공부할 때 이 토크빌의 책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1840년 드디어 청나라가 아편전쟁을 일으킵니다. 영국과. 이때도 사실은 그 무력에 있어서 기술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동인도 회사 소속의 영국의 함대 두 척이 청나라 함대를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다 침몰시킨 겁니다. 기술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난징 조약, 불평등 조약 맺죠. 홍콩, 지금은 이제 다시 중공으로 돌아왔습니다만 빼앗기고 이제 청나라의 시련이 이때부터 굴욕이 100년간의 치욕이라고 하죠. 요즘 중국 사람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848년에 막스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에 떠돌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죠. 그 무슨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만 보겠습니다. 제1장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제2장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 제3장 사회주의 문헌과 공산주의 문헌. 여기서 기독교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막스 이전에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죠. 그 중에 기독교 사회주의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꼭 공부를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시원치 않다, 이제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반정부당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태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족쇄뿐이고 그들이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끝을 맺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모든 계급투쟁은 정치투쟁이다. 부르주아지는 인간의 존엄을 교환가치로 녹여버렸고 인간의 자유를 단 하나의 파렴치한 상거래의 자유로 대체했다. 부르주아지가 싫든 좋든 촉진시키지 않을 수 없는 산업의 발달은 노동자를 고립시키지만 동시에 연합을 통해 그들을 혁명 세력으로 만든다. 이리하여 부르주아지는 무엇보다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꾼들을 양성해낸 것이다. 부르주아지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는 피할 수 없다. 사적 소유를 철폐하면 그 순간 사회는 게으름이 만연할 거라 비난한다. 그렇다면 진작에 부르주아지 체제는 일순간에 몰락했어야 했다. 대다수는 소유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유재산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이 국가를 장악하기 전까지는 그 자신이 민족적이다. 그래서 민족주의와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공산주의로 이제 변화되죠. 이들을 쫓아내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도 이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1921년이죠. 그 자유시 참변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소멸한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만 남은 자유시 참변이라는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신들의 목적이 기존의 모든 사회 질서를 폭력으로 전복해야만 달성될 수 있음을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부르주아 지배계급을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 벌벌 떨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폭력혁명을 하게 될 때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하는 겁니다. 크림전쟁, 러시아의 연해주차지 및 남하정책, 1861년, 65년 미국 남북전쟁이 있죠. 우리는 계속 세도정치입니다.
1859년에 또한 두 중요한 책을 막스가 펴냅니다. 정치 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그리고 찰스 더윈은 그야말로 종의 기원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이상 그 친미 기독교파 이승만 영상 세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